네,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폭행이 끊이질 않으면서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제복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관련 내용 등을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영남 씨 건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재판부가 1심을 뒤집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주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귀결이 되는지가 저는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었죠. 예. 유죄를 받았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이제 화투 작품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라든지 소재 같은 것을 이제 조영남이 제공을 했죠. 예. 그런데 기술 보조자라고 하는 송무 씨가 있습니다. 네. 이 송무 씨가 거의 그림을 다 그리고 예. 이 조영남 씨는 덧칠만 했다라고 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과연 누구의 작품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17명에게 21점을 팔았습니다. 네. 조영남 씨가. 그래서 1억 5,3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예. 요게 문제가 이제 사기죄가 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송무 씨와의 관계가 아니고 예. 물건을 산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렸지 않았는데 예. 내가 그린 것처럼 속여서 물건을 팔았다면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예. 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사기죄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기죄가 되는가의 여부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1심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소재와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예.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 표현 방법 이것도 독자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송모 씨도 독자적 작가로 봐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 1심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영남 씨가 사실 나하고 예. 송모 씨하고 같이 그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판매를 했다. 예, 사기죄가 됐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2심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송모 씨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방법일 뿐이지 네. 즉 기술 보조자일 뿐이다. 독자적 작가로 볼 수 없다. 네. 그리고 미술계에는 이와 같이 어떤 도제 방식으로 예. 보조자를 이용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 예. 그리고 창작성이 중요한 것이다. 소재와 네네.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 어떤 꼭 그것을 고지해야 되는 예. 예술 작품을 어떤 작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예.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 판결을 일단 한 겁니다. 예, 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검찰이 만약에 상고하게 된다면 대법 판결을 받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검찰은 당연히 상고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법까지 가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예술 작품의 어떤 작자, 예. 작자를 이제 어디까지를 이제 독창적 작품으로 볼 것인가라고 예, 예. 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 걸려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가야 될 텐데요. 네. 글쎄요, 일단 저는 사실은 그러면 95%를 다 그리고 나서 예. 점만 찍어도 그것이 그러면 그게 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예. 뭐 이렇게 이제 시청자 중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화투라고 하는 거, 아이디어, 예. 그리고 소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조영남 씨의 고유한 어떤 예. 창작물이다. 요 점을 강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또 보조자를 이용하는 것은 미술계에 존재하는 관행이다. 예, 예.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고는 되겠지만 예. 일단은 지금 이제 2심 요 무죄 판결 요것이 좀 더 상고에 가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내용인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번에는 20대 여성이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거 뭐 화면을 보니까 예. 이제 경기도 화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20대 여성이에요, 후반에. 근데 이제 술을 먹고 나서 네. 결국 주폭이 된 겁니다, 주정. 예. 어떤 그걸 부린 건데 이제 술을 먹고 나서 이제 도로에서 이제 좀 잠이 들었나 봐요. 새벽에 있었던 예.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이 집으로 이제 일단 데려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깬 거예요. 네. 깨가지고서는 너 누구냐? 뭐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예. 이제 또 뭐 폭행도 하고 또 소방관을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관이 있는데 또 경찰관 2명도 또 폭행을 하고 예. 뭐 그랬다는 얘기인데 네. 이것이 이제 술을 먹었다고 그래서 뭐 지금 또 얘기하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 네. 사실은 제복 공무원에 대해서 3년간 한 2,000건 정도가 네. 폭행이 이루어졌고요. 하루에 2건 정도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만약에 술을 안 먹고 이제 폭행을 했다면
사실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라는 쪽이 더 방점을 찍을 수 있는데 예. 요거는 꼭 제복 공무원이라고 해서 폭행을 했다기보다는 예.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네. 이렇게 이제 말하면 시비를 부리고 예. 주폭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겁니다. 여자 주폭이 이제 또 등장을 한 건데요. 네. 뭐 어쨌든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 이제 처벌이 가벼워서 그렇다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처벌을 강화하는 예. 그런 법안도 계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좀 다르게 봅니다. 이거는 예. 처벌을 강화한다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어쩌면 외국처럼 이 술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 예. 그리고 새벽까지도 술 팔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예.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은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류돼 있는 상황이니까 또 법적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면 처벌도 강화되겠고 그에 앞서서 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질, 뭐 사실은 뭐 재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그 요즘 비닐봉투값 20원에 곤혹을 치르는 편의점 알바생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이 비닐봉투값 20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사실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20원을 달라고 했을 때 기분 나쁘게 느끼는 사람들 예. 또 뭐 이런 거 당연히 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뭐 그냥 줄 수 없느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가 본데 여기서는 뭐였냐면 18살 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아르바이트생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남성 30대 후반인데요. 이 사람이 20원을 달란다고 하는 이유로 예. 욕설을 하고 예. 또 뭐 카드 있잖아요. 예. 카드를 갖고 있다 그걸 집어 던지기도 하고 네. 또 뭐 행패를 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말이 맞아요. 네, 근데 네, 약자에 대한 이제 갑질 아닙니까? 예. 아르바이트생이고 또 미성년자고 또 여성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기 소위 말하자면 어떤 화풀이, 예. 분풀이를 여기다 다 한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기분이 다른 데서 나빴을지도 몰라요. 예. 아마 여기서 기분이 나빴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 20원을 달란다는 이유로 그걸 핑계를 댄 거죠. 그걸 가지고 이와 같이 행패를 부렸다는 점에서 예. 참 이것도 이제 아주 악질적인 갑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어리석은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는 여기 편의점에만 그치지 네. 않는데 경비원들도 사소한 이유 때문에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아까는 미성년 여성이잖아요. 예. 이번엔 또 노인이에요. 네. 노인이 72세 노인인데 예. 이 약자 아닙니까 또? 네. 이 노인에 대해서 60세 먹은 또 남성이 그 주민이에요. 네. 그 주민이 이제 자기 아파트의 경비원에 대해서 갑질을 한 건데요. 네. 그 분리수거통을 이제 닫아놨다. 뭐 그 이유로 또 이제 그 행패를 부리고 예. 뭐 이렇게 이제 또 어떤 폭행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비원은 그걸 막다가 예. 조금 더 또 이제 약간의 이제 시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입건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쌍방 폭행이 돼 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방어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사실은 이 쌍방 폭행은 웬만하면 그 같이 입건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쌍방 폭행으로 입건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비원은 또 벌금을 문다든지 내지는 여기서 또 뭐 그만둬야 되는 뭐 이런 예.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방어를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예. 이와 같이 사실은 주민이 갑질을 하면 경비원은 예.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 뭐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아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약자에 대해서 말이죠. 예. 조금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질을 한다는 네. 점에서 상당히 좀 씁쓸하죠. 예. 아무튼 뭐 우리 저기 경비원 선생님이나 우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없을 네. 텐데 네. 가치관이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참 그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있는데 칭얼거린다고 때리고 던져서 숨지게 했네요. 남성이 구속이 됐는데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것도 이제 지난 13일 날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안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100일짜리 이제 아들을 아버지가 예. 칭얼거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뭐 구타를 한 거예요, 주먹으로. 네. 그리고서 침대에다 집어던졌다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밝혀진 건데 네. 예. 원래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119에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 119에서 이제 나갔는데 처음에는 외상이 없어가지고 뭐 토하다가 숨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119에 신고를 하느냐 아프다 네. 그러면 네. 병원으로 먼저 가야 되고 예. 하여튼 좀 경찰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검을 했죠. 부검을 하니까 골절상이 발견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 피를 흘린 이런 흔적도 뇌출혈 말이죠. 네. 이런 것도 이제 발견이 됐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추궁을 한 거죠. 예. 추궁을 했더니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뭐 때려가지고 칭얼거려가지고 사망한 것을 이제 밝혀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일 된 영아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도 지금 뭐 아주 최악의 어떤 이것도 갑질인 거예요. 예. 너무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100일 된 영아를 갖다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사망에 이르겠다는 거. 뭐 또 다른 갑질하고도 다르죠. 또 아버지가 네네네. 보호자 위치에 있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분노 사회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분노가 많이 쌓여 있고 이걸 제대로 이제 풀지 못하는 화풀이 예.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만연해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화풀이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지 끝으로 짤막하게 좀 짚어주시죠. 요거는 이제 영아치사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동학대치사죠. 네. 아동학대치사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입니다. 네. 살인죄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최소한 법정형이 5년입니다. 무겁게 처벌을 해야 무겁게 되겠죠. 처벌이 될 겁니다. 예. 예, 예. 오늘 세 가지 사건을 두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